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프리카에 보내면 속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아, 아니, 여러분 중에 진짜 한 분만 오셨으면 좋겠는데, 홍 선생님 같은 분이. 홍 선생님은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도 너무너무 잘 견디시고요. 일단 위가 튼튼해야 돼, 위가.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나. 에너지를 이제 음식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죠? 와, 우리랑 정신이 다르군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정신이네요. 네, 맞아요. 이게, 과거에 세네갈 대사관에 오신 분이, 이제 대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한번 먹었거든요. 그 대사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대사님이 아주 표현을 재밌게 하셨는데, 자기가 그 아프리카 집에, 그 대사님이니까 이제 한 번씩 초청을 이제 받았나 봐요. 가니까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집이 너무 깨끗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청소를 정말 막 매일 깨끗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나오는 순간 도로에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사님이 이해를 못했대요. 아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청소 정신이 투철한데 왜 도로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나중에 한 1년 살다가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뭡니까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담 밖으로 버린대요. 청소해가지고 담 밖으로 버린대요. 아,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진짜 공감하더라고요. 방금 지드랄 NSK님,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그죠? 그죠? 데미안님, 네, 아프리카 또 위험하죠. 네, 위험하니까 뭐 유튜버들도 안 가겠죠. 진짜 뭐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막 하잖아. 1년 살면 3년 수명이 단축돼요. 그러니까 뭐 누가 유튜버가 가려고 하겠어요, 거기? 뭐 유튜버 아니더라도 뭐 봉사하러 누가 거기 또 가려고 안 하겠죠. 자기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뭐 정말 운 나빠서 말라리아라든가 그런 풍토병 걸리면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기가 힘들죠. 그죠? 박사님 모래 비유도 하셨던 생각나네요. 제가 모래 비유 어떻게 했죠? 저는 생각 안 나는데. 김치만두 최고님 대단하신데요. 그 명언도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네요. 그죠? 예. 여기서 그 파일을 동영상으로 틀고 듣는 강의였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전문 강사분들이 여기에 오시질 못하니까 이번에 세미나는 그런 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새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의식개혁이다.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뒷단계, 예를 들어서 마을의 소득 증대라든가 어떤 마을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개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예를 들면서 만약에 의식개혁이 없이 뒷부분이 강조된다면, 뭐 소득 증대라든가 생활 개선이 강조가 된다면 이것은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상 누각을 밑에 자막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네갈 사람들이. 아니, 집을 모래 위에 지어야지 그럼 어디에 짓는 거야?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의는 막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제가 중간중간에 스톱을 시키면서 그 청중들의 의견도 듣고 학생들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거든요. 너무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 누각이라는 게 나왔을 때 바로 학생들이 손을 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모래 위에 집을 지어왔다. 그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평생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는 사하라 사막 지대이거든요. 여기는 돌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돌이 없어요. 아무리 깊이 파도 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주 쉽게 무너진다. 사상 누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학생들이 반기를 든 거죠. 이런 게 이런 게 현장을 모른다. 현장하고의 어떤 괴리감 이런 걸 나타내는 단적인 예죠. 그래서 그때 혼났어요. 제가 설명한다고.
삭삭누각이라는 것은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위기는 모면했는데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현장, 그 나라의 현장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 게 급선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현장의 문화를 모르면 절대 우리 것만 좋다고 일방적인 주장이 되면 그거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는 유엔에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을 움직이는 게 미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을 트럼프가 움직이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유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 뭐 유엔의 돈이 대부분 미국 돈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뭐 트럼프가 관세 뭐 30%니 뭐 50%니 할 때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이 막 출렁출렁 그잖아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죠. 뭐 앞으로. 다카르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네갈 세덱. 그분은 다카르 시내에 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카르는 정말 살기 좋아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요. 거기서 2세, 3세나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한국보다 더 살기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다카르는 돈 많은 사람이 가면 살기가 너무 좋아요. 온도도 뭐 바닷가라서 삼면이 바다잖아요. 대서양의 시원한 바람이 항상 불어오고요. 여기처럼 뭐 50도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요. 완전히 뭐 다른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세네갈이 비록 나라가 크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4개의 기후대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사하라 사막 기후대. 여기가 제일 살기 힘들죠. 평균 수명도 50밖에 안 되고요. 다카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온도가 중화되면서 평균 수명도 지금 79세예요. 79세. 엄청 높죠. 평균 수명이 79세니까 뭐 엄청 높고요. 그리고 또 물가가 뭐 굉장히 쌀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살기가 아주 좋죠. 다카르는. 서로 도와주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유목민 스타일 유전자. 그죠? 예. 제가 유목민의 유전자가 흐른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정말 유목민의 유전자 저도 뭐 말로만 들었는데 여기 가서 한 10년 동안 정말 체험해 보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클로버 지동 노체. 그래도 맹겐보이는 박사님 덕분에 처음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눈꽃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봐도 맹겐보이는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갔을 때보다는 엄청 발전했어요. 진짜 발전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초등학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엄청 발전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다른 아프리카 저 산골 시골 마을 초등학교 거의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안 가요. 특히 음보르비란 이런 데는 선생님이 없어요. 아이들이 뭐 공부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출근을 안 해. 왜? 월급을 안 주니까. 월급을 안 주는데 선생님이 거기 오겠어요? 우리나라에 마치 그 의사들이 시골에 안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한국은 뭐 의사들이 월급 많이 준다고 해도 시골 안 가잖아요. 하물며 세네갈에는 정부에서 선생님 월급도 안 줘. 꼭 가서 음보르비란 사막 마을에 가서 니 가서 가르쳐. 명령을 하면 교사들이 갈까요? 월급도 안 주는데. 교사가 10을 받아야 되면 정부에서 30만 주는 거야. 그럼 70원 자기가 알아서 벌어야 돼.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벌죠? 사막 마을에 가서. 학부모들 통해서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 학부모들이 돈이 있나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교사들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NGO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 건물은 막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 놓습니다. 잘 지어 놓고 뭐 보건소, 뭐 병원까지는 아니고요. 보건소도 잘 지어 놔요. 근데 보건소 가면 의사가 없어요. 환자를 돌볼. 그러니까 아마 폐허가 되는 거죠. 유엔에서 그런 것 많이 하거든요. 막 보건소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업기관에는 돼. 사업기관에는 유엔 돈으로 선생님 사가지고 유엔 돈으로 선생님 월급 주고 유엔 돈으로 그 교과서 찍어내고 아이들 학용품 사주고 다 잘 운영되죠. 그 유엔 뭐 한 3년 5년 하고 떠났다. 떠나는 순간 그냥 그 학교는 문 닫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예. 김식님, 다카르는 옛날에는 유럽 부자들 휴양지.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정말 돈 있으면 다카르 살면 최고죠. 호텔도 좋은 게 너무너무 많고요. 뭐 수영장도 아주 잘 돼 있고요. 제가 한 번씩 막 다카르 호텔 가서 수영장 한 번씩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잖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게 삼면이 바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시원하잖아요. 일단 시원하고 먹을 게 풍부하잖아요. 바다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프리카에 보내면 속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아, 아니 여러분 중에 진짜 한 분만 오셨으면 좋겠는데, 홍 선생님 같은 분이. 홍 선생님은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도 너무너무 잘 견디시고요. 일단 위가 튼튼해야 돼. 위가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나. 에너지를 이제 음식에서 얻어야 되는데, 뭐 한국에 있는 에너지 갖고 뭐 거기서 며칠 견디겠어요? 제가 보면 한 일주일만 되면 한국의 에너지는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면 세네갈에서 나는 음식으로 먹고 그 마을에서 나는 째부제 먹으면서 자기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분이면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거죠. 홍선생님이 그래요. 홍선생님은 정말 음식 투정 한 번 안 하시고 거기 있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처음에 오면 그거 먹으면 거의 10중 8구 설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한 달 이상 설사해요. 우리가 물갈이 한다 그러잖아요. 물갈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홍쌤은 전혀 뭐 설사 한 번 안 하시고 진짜 잘 적응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이야. 그죠? 홍쌤은 찐 관심 사랑이죠. 예. 홍쌤은 뭐 자기 돈도 정말 많이 쓰셨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한 박사님, 맹견보이 기타 마을의 발전에 계몽에 기여하신 부분. 아이고, 김치만두 최고님 감사합니다. 네. 음식도 잘 만드시고 홍쌤 대단합니다. 예, 진짜 홍쌤 대단하세요. 음식 만드는 것도 뭐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보니까 막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뭐가 있나요? 재료가 있나요? 재료 하나도 없는데 홍쌤은 또 알아서 그걸 막 불평을 전혀 하시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다 구해와요. 어디서 구해오는지.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저는 그게 뭐 어디 파는 줄 몰라갖고 못 사겠는데, 홍쌤은 뭐 저는 10년이 있어도 그걸 모르는데, 홍쌤은 오시자마자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저보다 더 잘 알아요.